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9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 근데 제가 오늘 장을 유심히 보다가, 좀 느끼는 건데, 지금 같은 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고, 돈을 잃는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돈을 잃는 거는 개미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 글쎄요. 지수가 올라가면 고버스를 사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내려가면 레버리지를 사야 될 것 같고, 박스에 딱 갇혀있는 느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음,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뉴스 일람을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만간에 큰 장이 한번 올 것 같은데, 오히려 고버스보다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어저께 레버리지를 다 정리하고 오늘까지 지금 무포 상태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를 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장중에. 그것도 그냥 지수가 아니라 사실 뭐 레버리지 지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주하고 2차 전지 그쪽으로 좀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장은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좀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하는가 했더니 흘러내렸어요. 오후 들어가지고. 거진 그 매수 주체가 없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딱히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겠다, 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횡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며칠 방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이 든다. 어느 순간에는 위든 아래든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뉴스들은 또 살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할 거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원달러 환율은요, 1396원. 굉장히 높죠? 높아도 너무 높다. 그죠? 달러 지수는 오히려 조금 횡보하는지 내려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 그죠? 엔화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BOJ 은행장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아무런 멘트가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금리를, 환율을 계속 고환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본 은행장 BOJ 은행장이 내년 초에 물갈이가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지금 일본 재무상이 난리거든요, 지금. 일본 위험하다.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외환을 투입해서라도 환율 조정하겠다. 어저께 이런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중고 아직도 힘들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미국 국채, 사실 뭐 저도 딱히 국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예전에 봤던 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국채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진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3.8, 3.4, 40bp 정도 갭이 났거든요. 그죠? 40bp. 어저께 34 정도.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야간에 좀 봤을 때는 37 정도. 계속 늘어난 거예요. 40까지 늘어났다가. 그죠? 이 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다. 위험하다. 그리고 국채가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한다. 안 좋다. 요거 때문에라도 아무리 무슨 좋은 재료가 있어도 레버리지 투자는 힘들다. 근데 딱히 지금 고퍼스를 투자하자니 너무 바닥이에요. 먹을 게 없거든요.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요만큼 먹으려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23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간다라는 어떤 확신이 쓴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고퍼스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끝났다. 근데 코스피가 0.4%가 빠졌는데 코스피 50 대형주들이 0.8%가 빠졌어요. 큰 놈 위주로 뺀다. 그죠? 안 좋다. 그리고 항생이 0.41% 상승을 했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식.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한 2%, 3%짜리 양봉이요. 한 3, 4개는 지금 나와야지만 그 밑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죠. 왜 멀리서 보면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차트 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4년도, 15년도잖아요. 그죠? 14년부터 22년도 9월까지 밑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 라인까지 뚫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죠? 언제 후드려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라인까지. 그러면 이 바닥에 이 밑에 아무런 저항대가 없는 14년도부터 아무런 저항대가 없는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는, 그죠? 싸니까.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그죠? 뭐 PBR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항생에 대한 지수를 사놓으면 언젠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올라가나요? 그죠? 지금 이걸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돼야 돼요. 그리고 투입되더라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쌍끌이로 막 사들여야 되고 여기에 또 걸맞춰가지고 뉴스라든지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덧받쳐 줘가지고 이걸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중국이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만 흔들린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밑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항생은 굉장히 위험한 지수대까지 왔다.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 0.8%, 호주 0.2%, 니케이 0.2% 올라갔는데 이것도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죠? 빠진 거에 비해서는 다 예전에 올라간 만큼 되돌아왔어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죠? 이 유가가 81까지 봤었는데 88까지 다시 뿅 올라왔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면 봐야지. 비축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축유는요, 지금 당장 채워 놓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금융이 아니죠. 트럼프 때부터 비축유는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트럼프 때도 비축유를 다시 채워 놓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의회에서 막혀가지고 비축유를 채워놓지 못했거든요.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가가 굉장히 쌌어요. 유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트럼프가 그죠? 공화당이 이제 그 정유업체들 있잖아요. 정유업체들 우리가 아는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좀 도와주고자 요거를 채워놓자. 요거를 채워놓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반대를 했느냐? 이 공화당이냐? 공화당은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걸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CIL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유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 가격이 50불 미만이었을 거예요. 트럼프 때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때 그 CIL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지금 워렌 버핏 샀다는 옥시덴탈 그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럴 때가 바로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축유 그렇게 많이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축유를 지금 당장 채워놓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채우진 않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유가가 안정화되고 그럴 때 자기들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때 왜 그러냐면 그때 비축유를 채워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무슨 스캔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유업체에 무슨 스캔들. 그죠? 엑슨모빌의 무슨 스캔들인가? 하여튼 뭐 정치 자금을 많이 줬다.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유가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갈 이유가 없다. 유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85에서 95불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요, 누가 말썽을 안 펴요? 사우디, 그 다음에 오펙, 그죠? 사우디라든지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썽을 안 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은 너무 높지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원저리 85에서 95불 사이 그 원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올려오르고 많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로 올려오르고 그런 거예요. 천연가스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갑자기 막 천연가스도 플러스 10%띵 올라가고, 어제 다우존스도 대충 이렇게 끝났고, 그죠? 현재 유럽이 제가 5시 5시 40분에 캡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닥스 있습니까? 닥스, 여기 있다. 닥스가 0.28 상승했네요. 닥스가 0.25. 똑같네요. 뭐, 유로스톡스가 0.19, 0. 비슷하네요. 그죠? 이탈리아가 0.15. 0.35. 그렇죠. 얼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요, 그냥 보합선에서 이러지는 뭐, 우리 장하고 거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차트도 별 볼 일 없다. 차트도 볼 게 없다. 그죠?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도 볼 게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달라지질 않았다. 그죠? 딱히 뭐, 어디다가 뭐를 대입을 하고, 어디다가 어떤 지표를 넣고, 뭐 그런 거, 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그 전에 저점 있잖아요. 아무리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1700이 저점이었거든요. 이게 1700. 이게 내려와서 1000 뚫고 내려갈까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1000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항대가 여기 걸려야 되는데, 그죠? 이거마저 1000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마저 뚫고 내려가는 건데, 그죠? 이렇게까지 뚫고 내려간다고? 아하,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내려온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렴이 있을 것 같아요. 횡보를 하면서 수렴이 있어가지고 수렴을 하고 나서 그것마저 버티지 못한다 하면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들 내년 중반 되면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파월은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어.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제가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금리가 6개월 만에, 그죠? 거짓 1년 만에, 넉넉 잡고 1년 만에 4%가 된 거예요. 0%에서 4%가 된 거예요. 지금, 이따가 뉴스에 나오겠지만, 미국 모기지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갔대요. 그죠? 지금이 2.5%. 그러면 대략 1.5%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8%. 그죠?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8%예요. 그럼 집을 사겠습니까? 집을 못 사죠. 지금 CPI 지표가 작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렌탈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집이 부족하대요. 근데 집이 부족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앉아 있느냐? 부동산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가. 그죠?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집을 찾다 보니까 후진 집들은 남아 돌고 좋은 집들은 없고, 그러니까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하고 전세 상승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주돈이 생각하는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 하나, 바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거죠. 전세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1억을 받아가지고 전세 자금이 월 20만 원 정도 이자를 냈다. 근데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3억을 받아도 20만 원이다? 야, 그러면 그냥 2억 더 받아. 가지고 전세자금 3억 받아가지고 우리 좀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 이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좋은 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계속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20만 원이 되는데 안 돼. 이거 지금 한 더블로서 4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줄여. 20만 원으로. 야, 전세 자금 대출 1억만 받아. 그럼 마이너스 2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죠? 야, 우리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는 우리한테 안 맞아. 그냥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로 찾아서 내려가자. 그러면 우하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집값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4%된 거예요. 올 연말 되면 1년 만에 4%. 이 4%가 계속 간다고 봐야죠. 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잡힌다? 아니래요. 얘기하잖아요. 대략 1.6개월 1.6년 걸린다고.
이거 1.6년이 왜 1.6년이냐? 아까 전에 그 렌탈비. 부동산 렌탈비가 무하향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자리로 하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년이 걸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그 파월이 얘기한 거는 단기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차트도 볼 거 없고 뉴스나 봐야죠. 뉴스를 봐야지만 이게 되게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좀 뉴스의 행간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 읽은 거니까 다시 복귀하면서 제 스스로가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놓친 건 없는지 행간에 무엇이 있는지 이 뉴스가 과거 뉴스하고 어떻게 매칭이 돼가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문기사를 다 펼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냥 차트 펼쳐놓고 내일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것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내일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필이 와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뉴스를 좀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뉴스를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중국 국영은행이요.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내렸대요. 이게 예정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시중에 돈이 돌까? 그죠? 여지까지 굉장히 많은 그 부양책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좀 센 놈이에요. 얘가 좀 센 놈이다. 이 센 놈까지 나왔는데 어떠한 반응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반응이 없어. 예전 같았으면요. 금리 내린다, 뭐, 이제 그 지준율이나 중국에서는 지준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최소한 하루, 그 다음날 하루는 올랐어요. 상해 증시, 항생이라든지 상해 증시라든지 하루는 올랐어요. 지금은 콧방귀만 뻥뻥 껴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리고 이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니들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금리까지 내린 상태에서, 그죠? 대출까지 완화시킨 상태에서 예금 금리까지 내려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놓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써라. 부동산에 써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시진핑이 공동부양을 외쳤다가 부동산하고 IT 기업이 작살나니까 이거 언제 그랬냐는 짓이 샷다마우스였어요. 근데 다시 공동부양을 또 들고 나왔어요. 왜? 시황제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내년 3월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요 기조는. 공동부양을 가지고 나온 지금 시점에서 또 예금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죠? 중국이 많이 힘들다. 그리고 청두가 봉쇄를 나흘만 한다 그랬다가 보름이 지나 겨우 해제를 했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은 시노팩이죠. 중국 백신은 시노팩. 근데 시노팩이 이게 물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았잖아요. 중국이 인정을 했네요. 왜 인정을 했냐? 모더나가 중국과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의 중이래요. 그죠? mRNA 백신이죠. 그래서 주가가 6% 상승했다는 거예요. 중국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시노팩 물백신이라는 거 자기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인정을 하면 안 되죠. 왜? 10월 16일 날 시황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이후에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모더나라든지 이 효과 좋은 백신을 대량으로 공급해가지고 중국 그 인민이죠. 중국 인민, 공산당 인민. 우리나라는 국민, 걔네들은 인민. 중국 인민들한테 마구마구 놔주면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겠죠. 그게 오늘 이 뉴스가 났어요. WHO 사무총장이요.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끝나 보인다. 요 기사만 봐서는 지금 여행, 항공 이 주식을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안 되죠. 왜? 주가가 저 모양이고 지수가 저 모양인데 얘만 날아가나요? 얘보다 더 좋은 2차전지, 조선주 이런 것들은 뭐 꿈쩍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꿈틀꿈틀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부터 좀 사드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죠? 나무를 보면 안 되죠. 숲을 봐야죠. 숲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나무를 사도 늦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레이달리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레이달리오가 금리 4.5%까지 오르면 시가총액 미국의 증시가 20% 이상 빠질 거다. 시가총액이 20% 이상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2%에서 3%, 그 다음에는 3.5%, 지금 4% 이상. 그죠? 그러면서 4.5%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나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여기서부터 우야양 계속 빠져나왔던 거고요. 계속 늘어나죠. 그죠? 올 연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다음 주에 FOMC에서 100bp 1% 이상 인상할 확률이 38%래요. 그러면 나머지 75bp 0.75% 올릴 게 이거였죠. 62%겠죠. 그죠? 확 낮아졌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1%를 올린다 그러면 11월하고 그죠? 12월에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올리지. 그죠? 이만치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4.5%가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5%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4%에서 끝나도 상관없고 4.5%, 5%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 뭐 딱 1% 가지고 주가에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장기로 간다는 거예요. 파월이 분명히 얘기했죠. 23년도 금리 인하 없어. 안 돼.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고통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를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도 30년 모기지금리, 미국은 30년 모기지금리가 있잖아요. 그죠? 6% 돌파. 근데 지금이 금리가 2.5%. 그죠? 여기에 2% 더 올라가다가 4.5% 된다면 얼마예요? 8에서 9%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 6%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통장이 6%에 6%. 2.5%에서 3.9% 됐다가 지금 6%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한다. 이게 무슨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거 공산당도 아니잖아요. 아니 돈 번다고 그러면 그 전에 적자나고 그랬을 때 참나. 또 이런 얘기하면 지금 혼나죠. 안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9월 12일 날 기사에 5.66%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5.66에서 5.89 이제 6%가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것만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9월 13일 날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ECB가 10월에 75bp 인상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 미국이 75bp에서 100bp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도 그러면 이 이상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75bp 이상. 그죠? 그러면서 유럽도 대차대조표를 같이 축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내년 봄부터 1분기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서는 많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에 관해서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멘트들 그 괴를 보면 이거였잖아요. 파월의 생각이요. 부동산 하락은 원치 않는다. 왜? 중국이 깨지는 거 보니까 심각해.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 한번 작살나가지고 그거 벗어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끌었고 2009년도 금융위기가 부동산발 버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고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 맞춰놨는데 중국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깨지고 있지만 미국마저 깨진다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그걸 건드릴까요? 건드리지 않아요. 다만 임대료 상승이 걱정인 거예요. 임대료는 CPI에 직접적인 영향. 이 임대료 상승분이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 그때 얘기했어요. 잭슨 올 때. 그리고 고용 시장의 악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나 경기가 탄탄해서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질 좋은 양질의 생산력 빵빵한 그런 인원들이 제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땡큐 좋다라고 하는 거죠. 실업률이 너무 낮죠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 왜 차를 지금 계약해서 1년 후에 받으려고 그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1년 후에 지금하고 더 좋은 차를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니까 너네들 절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절대 투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유동적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 23년도까지. 쭉. 그리고 나한테 덤비지 마. 날 물러보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 멘트가 나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딱 하나예요. 파월은 주식을 버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 하락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꺾이는 게 원치 않아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양보를 안 해요. 인플레이션 양보해서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거를 무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작사를 내기 위해서 경제가 우하향하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경기가 탄탄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 장기적으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경제가 우하향한다는 거는 주식이 폭락한다는 얘기거든요. 6개월 선행한다는 거죠. 6개월. 그죠? 6개월 선행하는 주식은 내년 봄에 주가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폭락이죠. 그죠? 주가가 폭락해서 행보. 그 다음에 요 결과물 나오고 또 폭락하든지 또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든지. 근데 이 얘기 있죠? 파월은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 경기가 탄탄하다고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그죠? 지금의 하락. 얼마가 하락했습니까? 오늘까지 28%, 30% 하락했어요. 지금 무슨 금융위기예요? 아니요. 2009년도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까지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는 197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대입을 하고 왜?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대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업 경쟁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 경쟁력이 빵빵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돈 잘 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돈 잘 벌잖아요. 저희 주머니가 빵빵하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곧버스를 투자를 한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가 안 좋다고 후덜후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곧버스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 그죠? 올라간다고 여기 곧버스 투자해야죠. 곧버스 때려박자. 땡큐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곧버스에서 점점 멀어진다.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레버리지를 사야 되지 않을까? 왜? 갑자기 여기까지 반등하는 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든지 아니면 무슨 반등이든지 하여튼 그 이름 붙이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신문들. 날로 먹는 신문들. 걔네들이 이름 붙이는 뭔가를 붙여가지고 다시 떨어진 만큼은 올라올 테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금 거짓 맞는, 상승분이라든지 하락분의 50% 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저번에 저가에서 상승했을 때 50%를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빠지면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 빠질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룰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왜? 50% 라인이 여기거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방송 들어오면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주식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냥 주식 하지 말자. 주식 내가 사놓고 보유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팔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가자. 그렇다고 신규로 매수를 하지 말자. 레버리지 사기도 뭐하고 곧버스 사기도 뭐하고. 대신에 어느 한 방향으로 올라가든지, 그죠? 또 어느 한 방향으로 떨어지든지
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겠죠. 그죠?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살 거고 여기서는 고버스를 사겠죠. 뻔히 아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힘이 없을 거고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힘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뉴스에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횡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횡보의 라인이 잡히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죠? 이건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라인 하나 그렸어요. 전에 하락할 때. 그죠?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그렸더니 여기서 의도 터져가지고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도 터져서 떨어지고. 그죠? 그게 한 번 더 와서 또 여기 와서 의도 터졌어요. 아하. 그리고 그때 하락했을 때 여기 50% 라인 있잖아요. 50% 라인을 미만으로 빠졌을 때 그때 요 저점하고 요 점하고 이었더니 삼각형이 돼버렸네. 그죠? 그죠? 삼각형이 돼버렸네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박스를 그린다 그러면 이 박스가 되겠죠. 그죠? 이 박스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라인을 보니까 2300에서 대략 한 2500?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월봉으로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2014년도. 그죠? 12년도부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그때부터 12년도죠. 그죠? 12년도부터 박스권에 딱 갇혀 있었거든요. 1800에서 2200. 요 박스권에 딱 갇혀 있었어요. 진짜 돈 벌기 아주 개꿀인 장이었죠, 이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뚝! 이거 전고 딱 뚫고 나가니까 2600까지 그냥 훅 날아가고. 이런 거죠. 그죠? 요런 박스권의 장세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위치가 지금 당장 여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위치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위치든지 결정이 되면 어느 위치든지에서 홍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진폭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진폭이 우하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왜? 금리 뭐 이제 4% 금리가 장기화될 거니까. 그죠? 언제 끝날까요? 24년도, 5년도, 6년도 이 금리가 언제 끝나고 언제 내려올까요? 제 생각에는 내려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뭐 쉽게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금 다들 아는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엊그저께 CPI 지표가 8.1 나와가지고 뭐 그 이하 나오면 대폭등장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저는 솔직히 예수금에 있는 돈을 다 뺐어요. 또 쓰잘데없는 데가 투자를 할까봐 예수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등락폭이 굉장히 큰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FOMC 다가온다 그래서 주가를 사거나 팔 필요도 없고 FOMC 지나고 나서 FOMC에서 만약 75bp 지금은 이 75bp 0.75% 인상하는 게 주가에 녹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되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다. 과히 어느 한쪽을 기대 가지고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현재 이제 그 투자 심리라든지 뉴스만 봤을 때는요. 근데 모르죠. 또 이번 주에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만 해도 또 몇 개입니까? 뭐 엄청 많네. 하여튼 되게 많아요.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또 이런 거 가지고 내일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다음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요. 사실 지금은요, 저도 사실 레버리지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해도요,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좀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딱 하나, 샷다마우스 기간이거든요. 그죠? FOMC니까 연준 위원들이 입을 못 대잖아요. 2주 동안. 샷다마우스. 딱 입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동안에 떠들었던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그게 아니라는 거를 13일 날 나스닥 5.16% 폭락으로 우리한테 교훈을 심어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유의해서 해야 된다. 진짜 신중하게. 예수금, 확보를 해야 된다. 잉여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손실 난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더라도. 그렇다. 주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